자, 지금부터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 또 그 밖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송지영 기자입니다. 송지영 기자. 네. 자, 먼저 오늘 광복절 경축식 장소로 문화역 서울 284가 선택이 됐어요. 뭐 한마디로 옛 서울역인데 여기를 장소로 선택한 의미는 뭡니까? 네. 일제시대의 경성역이라고 불리는데요. 우리는 징용을 보내고 수탈을 당하는 일제가 빼앗아가는 곳, 그러니까 강탈의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곳은. 그런데 해방이 된 이후에는 그 공간이 새로운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역과 광장은 꿈과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만주와 연해주에서 출발한 기차에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경축사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주로 꿈, 비전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성역, 그러니까 문화역 서울 284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광복절은 서거 78년 만에 홍범도 장군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네, 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4월에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했었는데요. 당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봉오동 전투 승전 100주년인 지난해 유해를 봉환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19가 심각해지고 그래서 1년가량 연기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내일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이틀 일정으로 국빈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계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홍 장군 유해가 78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 참 너무 후손들로서는 부끄럽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홍 장군은 1868년 8월 27일 평안도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층민으로 태어난 대표적 민초인데요. 홍 장군 부인은 일본군에 잡혀서 고문으로 죽고 두 아들 모두 독립운동을 하다 전투에서 숨졌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 현재 생존 유가족이 없습니다. 독립 사실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전에는 공산주의자 낙인이 찍혀 왜곡되고 잊혀져오다가 이제서야 제자리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 광복절 경축식에도 김원웅 광복회장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정권을 친일 정권이라고 발언하면서 친일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논란이 된 발언 들어보시죠. 4.19 혁명으로 이승만 친일 정권을 무너뜨렸고 국민 저항의 정점에서 박정희 반민족 군사 정권은 자체 붕괴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작년에도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애국가를 만든 안익태 작곡가를 친일 인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의 대전 현충원 안장도 비판을 하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원웅 회장 저 기념사가 사전 녹화였다는 거 아니에요? 왜 사전 녹화를 했어요, 근데? 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서 문 대통령을 포함해 22명 참석자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전 녹화면 청와대가 사전에 저 내용을 알았을 수도 있던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요. 예, 맞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사전 조율을 했고 녹화 현장에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있었다. 뭐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청와대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탁 비서관이 녹화 현장에 참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메시지 사전 조율설에 대해서는 김 회장이 독자적으로 메시지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전 조율 여부를 재차 묻자 확인해 줄 게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사전 녹화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정부 관계자가 현장에 있었을 것이고요. 그럼 해당 내용을 몰랐다고 하긴 그렇지만 메시지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망언을 방치하고 국민 분열을 방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그리고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뭐 별로 뭐 반가운 소식은 아닌데 이 위안부를 매춘부를 규정하는 논문을 썼던 마크 램저 저 사람 저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망언이 또 나왔더라고요. 네, 램저 교수는 국제 학술계에서 그렇게 질타를 받고도 망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최근 일본 교수가 출판한 위안부는 모두 합의 계약 상태였다라는 책 서문에서인데요. 네. 일본군은 매춘부를 강제적으로 모집할 필요도 없었고 그럴 여유도 없었다라고 망언을 했고
또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운영했던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이죠. 윤미향 의원 관련 논란도 언급을 했는데 납치를 주장하는 여성 다수는 부정적인 정치인이 운영하는 노인시설 거주자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거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참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송주영 기자였습니다.